2019년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경에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중앙로 인근 오피스텔 공사 현장 도로가 갑자기 침하되었습니다. 이날 호수로와 일산 중앙로를 잇는 4차선 도로가 갑자기 폭 5m, 길이 20m, 깊이 50cm가량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큰 인명피해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안 침하가 발생한 도로 옆에서는 지상 10층, 지하 5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오피스텔 상가 복합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침하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7년 2월에도 백석동 요진 Y시티 업무시설 신축 현장 주변으로 세 차례에 걸쳐 도로가 침하되고 균열이 가는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번 사고 지점과는 불과 500여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10여 년간 일산 지역에서는 백석동과 대화동을 중심으로 10차례의 크고 작은 침하 현상이 발생하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토교양부는 고양시의 요청을 받아 올해 초 집안 침하, 취약지역 20여 곳을 대상으로 침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 보강공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집안 탐사를 벌인 바 있다고 합니다. 이곳으로부터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난 2017년 2월에 발생했던 현장에 저희 남심땅굴 탐사대에서도 자체 탐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민간탐사대의 자체 탐사 결과로는 주저앉은 도로 7, 80m 아래로 땅굴이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으며 도로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도 진열해 놓은 물건들이 떨어질 정도의 진동이 있었다는 증언도 들은 바가 있으며 이 모든 현상은 북한의 땅굴 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일산 구사단 땅굴 탐사 시 북한 요원으로 보이는 자를 만났던 장소로부터 약 4km 남짓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시 구사단의 땅굴 논란은 군에서 땅굴이 아니고 농수로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지만 저희 남신땅굴 탐사대에서 입구에서부터 역추적 탐사를 한 결과 마두역 인근 주택가까지 땅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탐사로 확인하였던 바 있었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저 안에 굴이 보이네요. 저 안에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복해서 들어갑니다. 저 안에까지 들어가 있네요. 이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땅굴이 무너지지 않게 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오니까 네, 저기까지 보이죠? 엄청나게 나무가 곳곳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무죠. 저것도 나무고 이것도 나무고 저 나무들이 버팀목 나무들이 보이죠. 저 끝까지 보이는데 막아놨네요.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주여. 끝이 없네요. 저기까지. 또. 와, 여기도
한없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저 흑도면 뒤에도 계속 보이는데요. 저 끝에서는 밑으로 여긴 점점 넓어지는데요. 폭이 1.5m, 높이는 한 2m 거의 되는 굴인데 막아놨어요. 보세요. 제가 들어온 입구도 잘 안 보이네요. 자, 이쪽은 계속 이어지는 굴속이고요. 저기까지는 제 눈으로는 10m 전방까지는 보이는데, 이쪽은 제가 들어온 한 2, 3m 들어왔네요, 제가요. 이제 나가겠습니다. 나무 목침 봐요. 여기저기 나무 목침이 세워져 있잖아요. 무너지지 않게, 흙이 무너지지 않게. 나가는 입구가 저기 보이는데, 이 목침이 보이죠? 여기도 목침, 사방에 목침이 있어요. 굴 깊이가 제가 들어온 게 한 10m, 12m, 저 앞으로 한 15m까지 보입니다. 한 25m 굴, 아니다, 제가 들어온 게 15m 되는데 한 30m까지 되겠네요. 30m, 거의 저 30m까지 보이는데, 그 후에는 밑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결국은 지난 2017년에 발생한 백석역 지하철상의 싱크홀 현상들은 일산 구사단의 땅굴과 마두역 주택가로 연결된 땅굴은 모두가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일산 구사단의 탐사 영상과 지난 2017년에 일산 요진 YCT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당시 탐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1월 26일인데 여기 일산 구사단 앞이라고 하는데 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는 지금 처음 오신 건가요? 예, 처음 왔습니다. 여기에 그 땅굴 논란 여부가 많은 지역인데 오늘 그 처음 탐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처음 해봅니다. 예, 이쪽을 한번 좀 그럼 정밀 탐사를 한번 해보시죠. 네, 여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잡히려는지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한번 움직여 보시죠. 좁네요. 높이 한 1점. 하나만 있지 않을 텐데요. 글쎄요, 좀 더 가볼게요. 남들이 다 땅굴이라고 하는 지역에
홀로 탐사 와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사뭇 떨리는 마음입니다. 바로 앞에 정면적으로는 부사관이라고 하는 부대가 보이고, 정면 맞은편 야산 쪽에서 지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이 안 오네요. 벌써 이 정도면 있었다 그러면 하나가 더 잡혔을 텐데, 최야 보면 하나 안 오고 보통 2개, 3개 정도 기본으로 오던데. 자, 이제 낭떠러지인데 조금 더 가볼까요? 예, 이거 더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만 가보겠습니다. 뭐 낭떠러지라 해도 뭐 다칠 정도는 아니니까. 하나밖에 안 잡히는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벌어지죠? 아까 체크했던 자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오므러지면은 뭐 2m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정도면 1m, 2m, 1.8 정도 나오네요. 거기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러면 계속 이어서 어떻게 이어지나. 여기서 끝납니다. 막혔다는 얘기네. 요쪽으로 그러면 벌어지 끝나는데? 끝나고. 잠깐만요. 여기서 끝나요? 없어요. 벌어지죠? 네. 이게 벽입니다. 안 나오죠? 네. 여기가 벽입니다, 벽.
동공은 동공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쪽으로 막히고 저쪽으로 막히고 저쪽으로 막히고 와서 이렇게 방향이 틀립니다. 틀려서 이쪽으로 지금 나가는데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거든요. 방향이 이렇게 틀었어요. 자, 이쪽으로 방향이니까 이런 땅굴 찾기는 참 저도 이게 참 어렵네요. 한참 조사를 측량을 해야 되니까. 하나, 둘, 1.8 크기는 똑같습니다. 자,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뒤에 뭐 있는가? 저 뒤에 밑에 가서 보면 나오겠죠. 방향은 저쪽으로 와서 나무 밑에 화단 밑에서 이렇게 방향이 틀렸습니다. 땅굴이 발견됐다고 하는 그 방향이죠? 방향은? 모르겠어요, 방향은. 방향은 얼핏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저쪽 방향은 저쪽에서는 일로 들어오는 것만 영상으로 보이지 이쪽은 모르니까. 자, 저쪽 엉사리 가서 한번 봅시다. 네, 한번 봅시다. 지금 지적도상에 나오는 농수로가 있다 그랬죠? 네. 23m 정도 나오는데. 아까 저 차 아니에요? 저 차 아니에요? 저 차 여기 사는 사람인가? 자꾸 여기를 돌아 왜? 찾아가 보면, 자, 요짝 대각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짝에서 가다 보면 붙었다면, 자, 잘 들으십시오. 요 본선 라인이 지금 이렇게 지나갑니다. 요것이 요 도로를 한번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저짝 반대편에 차가 다니는 도로, 차가 도로 다니는 쪽으로 가면 머지않아 모르긴 몰라도 20m 전후에서 우측으로 붙는 과정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방향 감각으로 볼 때. 그러면은 10m에서부터 20, 30m 내에 지선이 붙을 거로 봅니다. 방향으로 이렇게 찾아온 거로 제 방향 감각으로 보면. 자, 일단은 저도 이곳을 지금 처음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본선이 이 앞으로 지금 지나가기 때문에 지선이 있다면 붙었을 겁니다. 자, 그 깊이가 맞다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겁니다. 자, 진행을 해봅니다. 오늘의 1번 라인 열린 상황인가요? 1번 라인 열린 상황으로 쭉 갈 겁니까? 지금 1번 라인이 이쪽으로 지나가니까요. 그 옆에 네, 그 옆에 지금 한 5m, 7m 정도 떨어진 데서 걸어가면 본선과 지선이 붙은 구멍이 2개가 나올 거다 이 얘기죠. 무슨 얘기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전진하면 지선 2개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갑니다.
자, 저쪽 1번 라인이 담 밑으로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 붙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3, 4km를 오늘 몇 시간 동안 걸어와서 붙는 과정입니다. 자, 감이 올라오고 그럽니다. 감이 올라오고 그럽니다. 자, 감이 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예, 등불이 있는 지역이라 잘 보입니다. 자, 감이 옵니다. 자, 돌아갑니다. 자, 돌아갔습니다. 뒤로 후진, 전진. 자, 손을 띄고, 자, 감이 오지요? 자, 이 지역에서, 자, 갑니다. 잠깐만요. 네. 그 위치를 한번 잡겠습니다. 어느 위치인지. 네. 여기 네. 주택가 935-1 번지에 위치한 그 위에서. 자, 요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지선이 본선에 붙는 과정, 본선에서 지선이 나간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이것이 구사단에 있는 땅굴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강력히 증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냥 구사단에서 본선으로 오는 그 위치가 요 위치에서 지금 붙는다는 거죠. 그렇지요. 요 과정을 주의를 한번 탐사를 해보면 정확히 붙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하나가 끝났고요. 지선이 구사단에 있는 지선이 맞다면 조만간 5m가 떨어진 자리에서 하나가 더 출몰을 할 겁니다. 자, 제 엄지손가락을 띄었습니다. 의심하는 분들의 눈을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자, 반응이 옵니다. 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벌어지죠? 자, 벌어져서 자, 다시 2m에서 정확히 지금까지 3, 4km를 오는 동안 2m 라인 두 개를 갖다가 정확하게 5m 떨어지고 2m짜리를 한 번도 걔네들이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왔습니다. 그가나만큼은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네, 여기 자. 지금 어둡기 때문에 네. 프레시를 한번 비치고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두 번째 라인이죠. 네. 두 번째 지선입니다. 두 번째. 구사단에서 연결되는 두 번째 지선입니다. 돌아서서 다시 한번 저쪽으로 가볼까요? 예, 그러죠. 재확인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다시 붙고 밝은 곳으로 가면서 제 엄지손가락 띄었습니다. 자, 여기서 벌어지고요. 자, 1m, 1.5, 1.8에서 붙고 다시 1m, 2m, 3m, 4m, 5m, 정확히 5m 떨어진 곳에서 제 엄지손가락 떼고 계속 왔습니다. 여기서 벌어져서 1m, 1.5, 1.8 정확히 그죠? 우물어졌죠. 자, 그러면 요 라인상 저 눈꽃 있는 데와 이쪽 사이에서 두 개 라인이 저쪽에서 중간에 한 10m 라인상에 두 개가 지나갔다고 보고 자, 이쪽에 이제 본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선을 자, 이쪽에서 지선이 지나가지 않은 쪽에서 본선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주택가 첫 번째 예. 집 본선이 위치한 곳에서 지금 자, 감이 옵니다. 본선이 도로에서 지나가야만 정확히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자, 정확히 이 처마 밑에서 본선이 이쪽으로 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선이. 네. 자, 그래서 본선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계속 벌어져 있어야 본선이죠. 자, 이렇게 뭐 이거는 10m든 20m든 계속 가야 됩니다. 자, 요거를 보여드립니다. 자, 요거를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요 방향으로 계속 가면 이거는 계속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본선입니다. 이것이 계속 벌어져서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저기 아까 탐사했던 마두 일동 사거리 네. 길을 건너서까지 라인이 나오는 그렇죠. 거죠? 이 라인이 지금 가면은 아까 그쪽에서 확인했던 거와 1번 라인, 2번, 3번, 4번, 5번 도로까지 나오는 거죠. 자, 이 라인 다시 가서 지금 저 지선하고 붙는 곳을 한번 봅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계속 가야 됩니다. 이게 1번 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서울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서울 쪽으로 지금 계속 붙어서 간다고 보면 요 끄트머리 담벼락 밑으로 간신히 지금 1번 라인이 걸린 상황이에요. 다행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 좋게 아주 얘네들이 아주 알아서 뚫어줬네요. 자, 뭐 잘했다 칭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자, 요 과정에서 여기쯤에서 지선이 하나 자, 붙겠네요. 이렇게 보면은 지선이 하나 붙겠죠? 자,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지선이 안 붙은 자리에서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렇게 오면은 그게 이제 담이라는 얘기죠. 벽이라는 얘기죠. 땅굴에 1번 라인의 벽. 그죠? 1번 라인의 벽인데 여기로 가면 자, 안 잡히는데 요 안 잡힌 라인에서 앞으로 전진하면 하나가 걸릴 겁니다. 지선이 붙는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양쪽으로 이 자리에서 쩍 벌어지면 자, 벌어지죠. 여기가 이 자리가 바로 지선이 본선과 합류한 자리입니다. 두 번째. 네, 두 번째 지선입니다. 두 번째 지선이죠. 자, 조금 더 가보면 1m, 1.5, 옴으로 들겠죠? 1.8. 자, 여기서 붙죠. 자, 여기는 조금 넓게 됐네요. 그러게요. 예. 자, 조금 더 넓게 파여져 있습니다. 지선이 자, 그죠? 여기 오므러지는데 자, 원래 지선은 여기 붙는 자리에서 지선이 붙는 자리에 조금 넓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굉장히 지금 1m가 넓지요. 자, 여기서 다시 붙는 척. 자, 붙고 다시 발이 바로 붙어서 지금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 지금 담벼락인데 일로 가서 좌측으로 가서 뒤로 한번 후진해 보겠습니다. 이게 펴지는 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붙는지. 자, 다시 한번 자, 이쪽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하고 저쪽하고 자, 갑니다. 이쪽 담벼락에서 시작되는 부분 지선 자, 네, 요쯤에 1번 되겠죠? 지선 1번입니다. 네. 자, 3-1. 자, 여기서 벌어지는데 자, 요 라인에서 가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본선하고 합류하는 위치를 자, 본선이 합류해서 자, 요 뚫린 자리에서 가면은 자, 요것이 이제 붙고 자, 붙은 자리에서 더 가면 본선 1번 라인으로 벌어져야 되겠죠? 자, 이쪽으로 와서 본선 1번 라인하고 붙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막 벽이고 여기는 지금 아니고 뒤로 가면 자, 벌어지고 이쪽으로 가면은 계속 붙어서 벌어져 있고요. 1번 라인하고 그죠? 뒤로 자, 이렇게 와서 오면은 요 붙은 자리에서 지금 현재 계속 구멍이 붙는 자리에서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이제 구멍만 갖다 딱 붙인 게 아니라 조금 확장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가 지금 이렇게 벌어져서 굴로 그죠? 굴인데 이쪽으로 가면 원위치 됐다가 다시 벌어지고 자, 이 벌어지는 자리에서 다시 1번 본선으로 들어가면 그대로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쪽에서 지선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본선하고 합류를 하고 조금 지나가서 또 지선이 와서 여기 와서 합류를 하는데 요 1번과 2번 지선이 합류하는 1번 라인 본선과는 요 근처가 조금 넓게 되어 있다. 그런 거를 지금 확인이 되어집니다. 자, 요쪽에 지금 본선은 지금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자,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역시도 열려 있고요. 자, 이쪽이 열려 있고 전체가 요 근처 본선이 지선과 본선이 만나는 구간은 요 라인이 조금 굵직하게 지금 뚫려 있는 과정입니다. 그죠? 여기 가면은 이제 본선이 끝나는 뒤에 뭐 없죠? 본선이 끝나는 자리에 오면은 이렇게 오므러지죠. 그러면 오므러지지만 이쪽으로 본선으로 가면 열려 있는, 그죠? 그리고 고로 요쪽 부근 한 7, 8m 요 구간은 지선과 본선이 붙어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해야 될 게 있죠. 본선은 깊이가 69m, 70m가 나왔습니다. 네. 과연 지선도 69m, 70m가 나오는지 한번 여기서 마지막 과정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서 계십시오. 자, 여기서 열렸습니다. 다쳤지요? 자, 요
닫힌 열린 지역 센터에서 한번 마지막 과정으로 과연 이 지역도 나오는지. 자,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젖꼭지 부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것이 1m마다 하나씩 저만의 약속입니다. 하나씩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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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시계초가 1초 똑딱, 똑딱, 똑딱 하듯이 초가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저만의 약속마로 요거를 개수를 하나, 둘이 돌아갈 때마다 셉니다. 여러분들이 요 화면 끄트머리를 보시면서 개수를 같이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이 시려가지고 이 감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제가 체력이 좋고 기감이 좋을 때는 이것이 바로바로 탁탁 돌아갑니다. 그리고 깊이가 깊어요. 예를 들면은 전철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110m, 120m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세는데 한참 걸립니다. 정말 세다가 그만두고 싶을 정도도 있고, 그런데 요건 역시도 한번 돌아가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사단 앞에서 19m 곡대기 나왔습니다. 그 밑에 야산에서 23m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경의선 앞에 그 위에서 다리 지나와서 30m가 나왔습니다. 31m가 여기 와서 지금 한번 저쪽에서 한번 쟀지만은, 자, 다시 한번 중간중간에 재고 다시 한번 재봅니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33, 34, 35, 36, 37, 38, 39, 46, 47, 48, 49, 50, 51, 72, 72, 69, 70이 들어갔는데 여기가 지금 붙어서 마지막으로 돌질 않았어요. 그죠?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야 핑크로 도는데 여기서 지금 붙어 있어서 돌질 않았어요. 내내 70m, 69, 70, 71 요 사이에서 도는데 지금 요 끄트머리가 지금 붙어 있는 관계로 지금 제가 손이 얼어가지고 감각이 조금 둔해서 그 마지막에 지금 저를 보질 못했네요. 어떻게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그 넘어갈까요? 정도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면 됐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 이 근처에서 깊이를 여러 번 재본 결과 거의 69m, 70m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 고로 이 본선 6개 라인 중에 본선 하나와 지금 지선이 두 가닥이 정확히 붙는 과정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고로 구사단 앞에 있는 하나 노출됐던 라인 하나, 그리고 거기서 한 50m, 70m 떨어져서 지선이 하나가 산속에 하나 끝난 숨어있는 노선이 하나가 있었다. 그래서 숨어있는 노선과 노출된 노선 두 선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와보니까 1.8m, 5m 떨어져서 1.8m 두 개 라인이 지금까지 여기에 한 4km 전후를 계속해서 와서 이 본선 6개 라인에 문산 쪽에서 내려오는 마두 이쪽 시내 한가운데 주택가를 통과해서 또 마두 사거리를 통해서 지나가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지하 쪽으로 지금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여기는 없어요. 저 위쪽 계단이에요. 그러면 저쪽으로 두 개 라인이 지나간가? 여기가 네, 여기 지금 건물 지하 1층에 해당되는 그런 곳입니다. 아까 보도블럭이 깨지고 함몰된 지역 그 근처에 지금 지하 1층입니다. 거기에 지금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올라가면서 탐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없어? 기운은 있어. 여기가 여기서 오는 거. 여기 나오는 거요? 여기서 시작이네요.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가 감지가 돼요. 십, 20, 30, 40, 50, 60, 70, 70대. 70, 한 3, 5. 그러면 아까 저쪽에서도 75m, 80m가 나왔는데 거의 그러면은 이쪽이 지나간 게 맞다고 봐야 되네요. 폭은 1m 30 정도. 소형 출구. 무너졌나 한번 볼게요. 네. 여기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탐사팀의 기술 고문이신 우리 권대성 기술 고문님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틀 전에 일산 땅굴 현장에를 직접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를 가서 직접 현장을 우리 독다우저님하고 같이 가서 그쪽을 탐사를 좀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재차 탐사를 저희가 또 했는데 예, 그 하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좀 이상한 점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예, 이를테면 보도블럭이 상당히 많이 예, 뒤집어져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매우 궁금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 기술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이제 저도 그것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탐사를 하고 나서 그쪽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유별나게 그 부분만, 움푹 들어갔죠? 벽돌이, 예, 그 벽돌이 막 다 뒤집어지고, 뭐 이렇게 움푹 패이고 막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자연적인 현상으로서는 도저히 뭐 그런 상황은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지하에서 아마 땅굴 쪽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네. 그게 이제 진동으로 인해서, 그 벽돌 부분이 이렇게 뒤집어졌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네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또 궁금점이 이렇게 많이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을 나름대로 연구해 본 결과로는 아마 출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놈들이 폭약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네. 특정 부분을 이렇게 폭약을 설치한 다음에 발파 진동을 주면 그 부분이 이제 이 표토들이 다 이렇게 진동으로 인해서 융기가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긴 다음에 밑에서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폭약을 터뜨려서 다시 허물어뜨리면 이미 한번 그 흙이 진동으로 인해서 이미 다 이렇게 그 배열이 흐트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깔때기 형태로 지하에서 폭약 터뜨려 가지고 뽑아내 버리면은 출구가 아주 간단하게 열리지 않느냐, 이런 그 추측을 해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 그러면 이 부분이 특별하게 그 많이 그 집안이 융기가 되고 특징적인 거는 보도블록이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뒤집어져 있는데 그 주변의 일대가 보도블록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유별나게 사람이 일부러 뒤집으려고 해도 그 정도가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이 뒤집어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쪽은 뭐 가서 이렇게 탐사를 해보면 집안이 막 이렇게 그 100여 미터가 막 주저앉아가지고 전체가 막 함몰이 되다시피 하고 그 자전거 도로인데 도로도 마찬가지고 보도블록 이렇게 깔려 있는 부분들이 집안이 막 이렇게 굴곡이 상하로 굴곡이 지는 이런 증상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지하에서 어떤 대규모 폭발 내지는 뭐 집안이 붕괴가 돼서 꺼져 내려가는 이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도블록이 이렇게 심하게 뒤집어진 거는 그래서 아마 집중적인 대규모의 폭발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면은 지상에서도 예, 그 시간대에 예, 그 위치에 있었던 그 시민들에게도 그 전달이 되었을 법한데요. 예. 그런데 이제 목격자가 좀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예, 예. 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탐사를 갔을 적에는 이미 그 주변에 그 상가의 입주자들은 이미 뭐 다 퇴근을 하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갖다가 저희가 그 어떤 뭐 정황 조사를 하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사진을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그 다음에라도 우리가 그 갔을 적에 주민들의 한번 그 정황을 한번 그 시간대에 한번 좀 그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뭐 한번 그곳을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상가가 지하 상가인데 거기 입주해서 거기에 있던 분들한테 아마 그 정황을 여쭤보면 아마 그 정도 폭발이 일어났을 정도면 거기에 있는 주민분들은 아마 그 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뭐 진동이라도 이렇게 느끼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 폭음으로 인한 진동이기 때문에 지하에서 아마 더 굉음으로 들리지 않았느냐 이런 그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아, 예. 그러면 일단 우리가 1탄 그 탐사에 대한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고 예, 예. 또 요것을 급히 특집으로 다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면서 예, 그 현장에 대한 그 목격을 하신 분들의 예, 제보를 바란다는 그 안내문을 함께 게재를 해놓으면은 예, 예, 그 영상을 보시거나 예, 보시는 분들이 제보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추후에 예, 또 한번 방문해서 예, 주변 일대의 상인들이나 예, 주민들에게 한번 좀 알아보는 그런 예.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2월 8일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이제 밤 10시가 다 돼가는 시점에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게 된 것은 어제하고 그저께 일산 탐사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시고 나서 그 이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네. 특별히 그 보도블록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기술고문님 권대성 기술고문님하고도 좀 언급을 한 바 있었는데요. 네, 복다우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몇 차례에 걸쳐서 갔다 왔는데요. 그 상황을 보면은 보통 싱크홀이라고 그러면은 좁은 구멍, 예를 들어서 뭐 1, 2m, 2, 3m 상간, 3, 4m, 4, 5m 상간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싱크홀이 생기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가좌역, 지하철, 전철,
그 여기 굉장히 그때 심하게 붕괴된 이후로 이 전철과 관련된 지역에 굉장히 한 몇십 미터가 이렇게 붕괴가 되어지는 뭐 심한 붕괴는 아닐지라도 위에 금이 가고 60cm 이상 주저앉았다는 그런 제보를 받고 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듣고 막상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는 경황이 없어서 생각을 못 하고 있던 부분인데 바로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 옆에 경사면에 있던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평수로 보면 한 5평에서 한 전후 정도 될까요? 그런데 그 지역이 있는데 보도블록이 보통 이렇게 주저앉게 되면 이렇게 약간 어그러진 정도로다가 돼야 되는데 거기 있는 보도블록을 보시게 되면 사진에서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겠지만은 보도블록이 위로다가니 왕창 들었다가 춤을 추고 떨어진 듯한 뭔가 보도블록을 빼가지고 하나씩 집어 던져 놓고 쌓아놓은 듯한 그런 보도블록의 형태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 근처에 있는 경찰관 분한테 물어봤더니 하시는 얘기가 원래 있던 대로다. 그게 이번 사고로 인해서 생긴 거지 뭐 다른 만진 게 아니다라는 유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때는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 오늘 낮 시간대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또 저 혼자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권 사장님하고 또 얘기를 몇 마디 문자를 나눠보다 보니까 이것이 지하에서 폭발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쪽에 마음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땅굴 탐사를 하다 보면은 폭발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주위에서 폭음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거기 역시도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는 쪽에 폭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석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요를 말씀드리면 지하 75m 전후 정도가 다우징 탐사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철은 대략 한 25m, 30m 전후 정도, 정확한 것은 뭐 설계도에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위에서 대략 체크를 할 때 20, 30m의 전철 구조잖아요. 전철이 가는 거와 지하 75m 전후. 근데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쉽게 무너지지 붕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밑에는 이제 전철 밑에는 흙 부분이 땅굴 속으로 유실이 되고 탐사를 해보니까 땅굴이 다 무너진 그 근처가 다 무너진 거로 나오고 그 근처에 1.5m 전후 크기의 조그마한 출구가 75m 전후에서 두 개가 식사동 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도로의 T자 형태로 해서 밖으로 진출이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 우측 부분 코너 부분을 때리면서 출구 두 개가 하나는 조금 한 10여 미터가 붕괴가 되고 하나는 한 3, 4미터 정도가 붕괴가 되면서 보도블록 쪽으로 많이 붕괴된 쪽으로 많이 도로도 많이 가라앉았고 그 다음에 원도로도 4차선 편도 4차선의 왼도로도 일부 2차선 붕괴가 된 그런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75m 전후에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보통 폭발 소리를 들으면은 꽝 하고 나는 소리가 아니라 지하에서는 보통 보면은 꿍 내지는 꽝 하는 조금 하는 얘기죠. 소리가 나도 지상까지는 크게 전달이 안 돼요. 그거를 녹음기를 집어서 넣던지 개라든가 염소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짐승들은 알아듣는 걸 가지고 막 짐승들이 놀래가지고 막 뛰고 유산되고 소가 죽고 하는 그런 폭음 소리를 내서 그런 동네도 있거든요. 그래서 땅굴 폭음이 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상에서 폭음이라면은 지상에도 들은 사람이 있을 텐데 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우리의 상식적인 선이고 실질적으로 지하에서 무진동 발파를 하게 되면 소리가 별로 안 난다는 얘기죠. 짐승들이나 알아들을 정도 내지는 방바닥에 기울이고 자든가 신경이 좀 예민한 분들 정도는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쪽에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도블록의 상태로 그 폭발의 위력을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보도블록이 굉장히 한쪽으로 이렇게 벌쩍 들었다가네 놓은 듯한 그런 현상이 여러분이 보셔도 이거는 특이하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뭐 싱크홀이 생긴다 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위로다가 들고 솟아오른다는 거는 밑에서 뭔가 엄청난 파워, 힘이 작용했다라는 쪽에 그래서 이제
폭발을 이제 의심을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도로에서는 도로의 이 차선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통 편도,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 일산으로 들어가는 이 왕복 4차선, 4차선이 있는데, 이 4차선 중에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에 있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약 대략 한 2.5m 정도의 땅굴 라인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 라인에 보면은, 사진상에 보면은 녹색 라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라인에, 유튜브에 아니면은 네이버에 떠 있는 그 사진 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 라인에 정확하게 거기에 금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라인이 거기가 금이 가면서 땅굴 라인만큼이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옆까지 주저앉기도 했지만 거기에 금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금을 심한 곳을 보면 막 손이 쑥 들어갈 정도로, 주먹이 쑥 들어갈 정도로 크기 있는 자리도 있고요. 그렇게 라인이 크게 도로의 중심 좌우측에 금이 가면서 60cm 전후가 통으로 꺼지는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것도 길이가 뭐 5m, 6m도 아니고 3, 40, 50m가 전체적으로 그런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는 거는 무슨 뭐 수로에, 그것도 전철이 없는 지역이라면 또 뭐 옆에 공사장을 탓할 수도 있고, 도로가 뭐 이렇게 맨홀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전철 위거든요. 전철 위에서 그런 현상이 난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현상인데, 그런 현상이 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해설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뭔가 특이한 현상이 그 시간에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땅굴 자체를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소설이다, 말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땅굴을 하고 수년간 땅굴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찾고 파보고 해본 우리로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지금 도로 쪽으로 해서 3개의 땅굴이 지나가는 걸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 안으로는 2개의 땅굴이 지나가죠. 도로 안쪽으로는요? 네, 도로 1, 2차선 사이로 하나가 지나가고, 중앙선 조금 지나면서 하나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끝나면서 반대편에 보도블록 있는 대로 지나가고요. 3개. 합이 6개가 지나가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3개, 네. 도합 6개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은 지금 싱크홀이 일어나고 있는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그저께 당일날 밤에 탐사했을 때는 그 지하 쪽으로도 탐사를 하던데, 네네. 예, 그쪽 방향으로 2개의 그 출구 형태가 있는 걸로 탐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출구를 내는 과정 속에서 폭파가 있었던 걸로 보나요, 그러면? 글쎄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는데, 뭐 출구가 이미 뚫려 있는 거로 볼 때는 출구를 다 개통해 놓은 상태에서 뭔가 주위에 격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뭐 폭발성을 기름이라든가 폭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쟁여놓는 창고에서 폭발이 일어났거나,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다량의 폭약이 주위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창고에 조금만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안에 인화물질이 있음으로써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스통이라든가 기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하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땅굴이라는 거는 안반 속에 보통 위치를 하게 되는데, 안반이 출구가 나가고 하면서 금이 가고 뭔가 집안이 연약 집안 상태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충분히 폭발성으로 인해서 지상까지, 보도블록까지, 도로에 그런 아스팔트, 두꺼운 아스팔트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금이 가서 뭔가 충격을 크게 줄 수 있는 영향. 아까 그 건다우저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주변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상가의 사람들이라든지 주민들이 그런 어떤 그 진동이나 그런 상태를 좀 느끼지 않았겠나 싶어서, 추후에 한번 좀 방문해서 더 탐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지금 막 생각나는 부분인데, 질문의 요지역은 조금 어긋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이 진짜로 폭발에 의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굴에 의한, 그리고 일반 관공서에서 이런 부분은, 땅굴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지금 작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지하철이 지나가는 밑부분에 수미터의 흙이 밑으로 유실이 되어서 땅굴이 붕괴되어서 그 흙을 퍼내서 다른 쪽으로 토사를 이동하게 되면 추후에 밑에서 그라우팅 작업을 해가지고 땅굴을 유지시키려 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추가 붕괴 내지는 위에 있는 것이 집안 연약으로 인해서 붕괴가 된다 그러면은 지하철은 이제 서울 쪽으로 가는 라인은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이는데, 일산 마두 백석 쪽으로 가는 라인에서는 뭔가 머지않은 시간 내에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국민들을 뭐 불안감에 떨기 위한 건 아니지만, 이 영상으로 인해서 관계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탐사를 한다든지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크나큰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조금 추후에 추가적인 붕괴 내지는 추가적인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싱크홀 현상과 제천에서는 원인을 모르는 복음소리로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으며, 12월 22일에는 여의도에서 커다란 싱크홀이 발생되어 인명피해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전쟁 중 휴전 상태라는 것을 관가한 채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여우가 있음에도 아무런 외침과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재난의 시작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땅굴 도발은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자들이 침묵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침묵으로 5천만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라도 땅굴을 국민들이 아우성쳐야만 합니다. 땅굴을 부정하는 자들이 땅굴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에 지하에서 들리는 다이너마이트 소리와 차감기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에 그들이 이것은 땅굴과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이 소리가 나는 현장을 파서 원인을 찾아내라고 다구쳐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속으면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국민 여러분을 내려가기 전에 최선을 대통령님께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쳐본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님! 여러분의 마음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